그 영상 무슨 권한 부여를 받아야 긴 길이를 업로드 할 수 있대. 그래서 그 본인 인증을 해야 돼가지고 정면에 보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드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겨우 승인 받아서 다음 주 중에 한꺼번에 2주치를 올려보게. 밴드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그냥 비공개 계정으로 해가지고 링크 걸어서 보내줄까 싶은데 그게 낫지 않겠어? 네. 응. 자, 자신있게 말하기. 핵심 정리. 이게 선생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말하기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었거든, 교육과정상. 근데 하도 발표하는 거 꺼려하고 다들 그러니까 아예 교육과정에 넣어버렸고, 심지어 진짜 그 중고등학교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 시험을 보잖아. 거기서도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 이따시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되게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의외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교육과정에 다루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왜 뭐야 당연한 거 이거 왜 다뤄?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일단 말하기 불안의 개념과 원인, 무대공포증부터 해서 그냥 말할 때 이제 빨개지는 거 등등,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에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무엇을 뜻함? 뭐게? 불안. 증상. 이거 서은이 학습지랑 거의 똑같은 거야. 쌤이 빈칸만 새로 뚫었어. 처음 본다고요? 서은이가 이렇게 어디 갔어? 하여튼 예쁘게 빈칸 채워놓은 거 있는데? 처음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서은이가 직접 글씨 쓴 건데? 누구세요? 여기 맞나요? 혹시? 놀래라. 안녕. 자. 지난번에 왜냐면 나윤이 때도 선생님이 전달을 못 받고 신규생이 들어온 거야. 나윤이 때. 그 은재 뒤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간혹 있었다. 계속 말하면 오늘 거는 영상 녹화해도 별로 소용이 없겠는데? 정신 사나워서. 자, 계속 보고, 그럼 그 불안 증상을 느끼는 원인, 그러니까 그 어떤 증상 같은 건 거의 비슷할 수 있겠지. 말을 더듬는다거나 말을 아예 하지 못한다거나 얼굴이 심각하게 빨개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하기 불안을 겪는 그 원인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하기 불안이 없을 것 같지만 나도 꽤 있단다. 상당히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거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수업 준비, 말하기 준비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지가 않다고 느껴졌을 때, 그럴 때 되게 뭔가 당황하고 말을 다듬고 막 이렇게 돼서, 그래서 서신 선생님은 애초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수업 준비를 나름 꼼꼼히 하는 편이긴 하거든? 그래서 나 오늘도 4시간 잤어. 아무튼 간에. 자, 그리고 안녕. 다현이 오늘 무슨 학생회장 뭐 한다는데? 은채랑 나윤이는 일단은 추가 문제 풀고 있어. 그 양지중 진도 빨리 끝낸 다음에 너희 알려줄게. 거기 예쁘게 올려놓은 게 있단다. 자, 그 다음에 말하기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말해야 되는 어떤 화제 또는 주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서도 긴가민가 할 때, 내지는 내가 특정 입장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 자아 개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인간들한테는 다 자아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특히 이거는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지? 여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 이 자아 개념이 어떨 때 말하기 불안이 생길까요? 맞아. 자아 개념이 부정적일 때. 이제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아 개념이 긍정적인 사람은 나 할 수 있어. 나 잘 할 거야.
뭐 실패하더라도 나오면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자아 개념이 부정적인 거고, 아니, 긍정적인 거고, 자아 개념이 부정적인 건, 나는 뭐래도 안 되래야. 약간 기본적으로 이런 게 깔려있는 거. 실수할 것 같아. 이런 거 깔려있는 걸 자아 개념이 부정적인 상태라고 해. 자, 또는 애초에 타고나기를 성격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경우. 아니면 자기에 대한 어떤 자아 개념이 긍정적이더라도 사실 말하는 것 또한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말해본 경험이 뭔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말해야 하는 환경 같은 것들이 친숙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생기겠지. 그래서 경험 또는 환경의 친숙함 여부. 이런 것들이 말하기 불안을 이제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뭔가 어떻게 보면 자아 개념과도 무관한 건 아닌데, 누가 청중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안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 또는 염려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또 이제 서원 학습지를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 사실 나는 어렸을 때는 말하기를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하기를 잘 못하겠는 거야. 이런 이유는 뭘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말하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 플러스로 말하기 실패 경험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은 경우.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보통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어떤 상황을 줘. 그리고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 주인공, 대상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말하기 불안을 겪는 원인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올 수가 있거든?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만화 나왔잖아. 우연히가 막 발표 시간에 덜덜 떨고, 그럼 이제 우연히의 대사나 우연히의 심리 같은 걸 보여주고, 얘가 발표 시간에 왜 싫어할까? 얘가 왜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 만화는 기억나? 선생님 다 컷 막 갖고 오진 않았어도 기억할 테니까. 자, 그 우연히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 자, 이건 발표 불안의 원인과 연관을 짓자면 애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이거나 발표에 대한 막연한 맞아, 불안 심리가 있음.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건 말할 내용이 뭔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환경에 친숙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렇게 표만 보면은 약간 띄용할 수 있는데 원래 만화 내용 기억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괜찮지?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건 청중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염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이 만약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발표를 마친 후에 질문 받겠습니다 하잖아. 그때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지? 할 때는 뭔가 내가 말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애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 자, 그런 환경 자체가 얘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우연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 즉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입니다. 서원이 여기 되게 공감하지 않아? 저요? 발표 잘하는 편이야? 잘 하진 않는데 이 정도로 덜덜 떨진 않아? 네. 근데 사실 선생님은 얘가 굉장히 많이 공감되거든? 이게 지금은 봐봐. 선생님이 말하는 연습이나 말하는 어떤 직업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말하는 편이긴 한데 대학 시절 때만 해도 발표를 할 때 그러니까 발표를 잘하는 축에는 속했는데 너무 떨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뭔가 주연형 목소리 알지?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막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되게 많이 걱정하고 막 질문하지 마 제발 막 속으로 막 그러기도 했었거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말하기 불안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겠지. 이 교과서의 목적은 우리 다들 한 번씩 느껴보는 이 말하기 불안은 사실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연습해보자가 최종 목적인 거야. 자, 밑에 이렇게 쭉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말하기 불안은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느껴. 이거는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선생님은 주위에 선생님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가끔 이제 목소리가 너무 떠요. 새학기 첫 수업이라서 오랜만에 수업하려고 너무 긴장돼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 애초에 말하기 불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출발이야. 괜찮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발표할 때 떨리면 앞에 있는 사람 다 윽밥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게 나쁜 말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애초에 자신감을 가져야 해 라는 거겠지. 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해. 기본적으로 말하기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내용이 숙제가 안 됐거나 대본을 아직 못 외웠거나 이런 것들이잖아. 그럼 애초에 그냥 그럴 일이 없도록 달달달 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근육 이완, 긴장 이완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하면 뭔가 신체적으로 말할 때 뭔가 목이 굳거나 여기가 덜덜덜 떨리거나 하잖아. 너무 긴장해서 근육이 딱 수축해 버리잖아. 그래서 얘를 릴렉스 해주는 그런 운동 같은 걸 하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풀리니까 정신적으로도 내가 지금 긴장이 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도 긴장 이완 스트레칭 이런 거 가르쳐 준 적 있어? 이렇게 막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막 스트레칭에 눌리고 막 이런 방법들이 있어. 자, 실제로 물리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떤 몸에 쌓여있는 긴장 같은 것들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아주 스스로 나 완전 발표의 신이야. 나 지금 세 바퀴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하는 과정이 점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말하기 불안을 느낄 수가 있어. 말하기 전뿐만 아니라 말하기 과정 중에도. 그거는 어떨 때 더 심화가 되냐면 청중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을 때, 청중들이 내 이야기를, 내 발표를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을 때, 그런 것들이 또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니니. 그래서 애초에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발표는 사실 절반이 시작 부분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거든? 청중들을 시작 부분에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 확 이목을 집중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시작할 때 뭔가 어떤 호기심을 끌만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서원이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건 기억나? 기억 안 나? 어떡하면 좋냐? 오늘 외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론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줄게. 봐봐.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 우리 말하는 방식,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에는 언어적 표현은 그냥 말로 하는 거지. 비언어적 표현은 그게 아닌 건데, 봐봐. 정확히 말하면 준언어적, 이거는 언어에 준한다라는 거지. 또는 반 정도는 언어적이야 해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거든.
이게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은 봐봐. 내가 표정을 지어.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눈이 막 부릅뜬다거나 이거 굉장히 슬프지 하면서 뭔가 슬픈 표정을 짓는다거나 해. 이거는 반언어적 표현일까? 비언어적 표현일까? 조금 헷갈리지? 그럼 이번에 또 뭔지 생각해봐. 이번에는 내가 뭔가 말하기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면서 목소리를 갑자기 크게 한다거나 자, 여기 지금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속삭속삭 한다거나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 이거는 반언어적일까? 아니면 비언어적일까? 자, 맞았어. 자, 반언어적 혹은 준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말소리에 얹어갈 수 있는 애들을 뜻해. 그래서 쌤이 방금 얘기했던 목소리 크기가 여기 속하거든? 비언어적 표현은 말에 얹어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내 행동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근육을 움직이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뭔가 표정을 활용하는 건 말에 얹혀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말에 실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표정은 여기에 해당돼. 괜찮아? 자, 그러면 앞에 빈칸이 준언어적 표현 또는 반언어적 표현일 거고 쌤이 목소리 크기 여기다 해놨네.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뭘까? 비음? 아, 꼭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콧소리를 섞어서 발음을 신경 써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말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맞아, 어조. 이건 이제 또는 그 말의 높낮이라고 생각하면 돼. 높낮이. 어조 또는 높낮이. 그냥 둘 다 여기서는 이렇게 통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말을 할 때의 속도. 일부러 천천히 말하느냐, 아니면 빠르게 말하느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비언어적 표현에는 표정, 손동작, 그리고 이건 뭘까? 아이 컨택. 맞아, 눈 맞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손동작이라는 건 이런 거지. 뭔가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손짓발짓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비언어적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중을 이제 집중을 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무엇을 던질까? 맞아, 질문. 돌을 던지진 않겠지. 질문을 던지거나 손을 들도록 하는 등 청중에 무엇을 유발할까? 질문을 던지면 청중이 답을 생각해보게 할 거고. 그렇지. 참여. 청중에 참여라는 게 무조건 청중이 마이크 들고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 질문을 생각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손 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참여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이건 쌤이 얘기해 줄게.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걸 발표를 할 때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프를 활용한다든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면 청중들의 관심과 흥미가 유발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친구 또는 가족 앞에서 연습을 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 자, 친구나 가족 앞은 어떤 상황이냐면 낯설지 않은, 내가 친근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맞아, 친숙한 상황이야.
여기서 아 이거 뭐 가짜겠지가 아니라 진짜로 발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실제 상황처럼 연습해 보는 거야. 그냥 요거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4-2는 크게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지난 시간 못한 숙제랑 여기 자습서 평가 문제집 계속 풀고 있으면 돼. 뭐 풀어요? 4단. 어차피 다음 주까지 다 해와야 되니까 아무거나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영상을 끊고 쌤이 좀 콧물이 나서